회장님 미칠 것 같아요. 좀 더 세게 눌러주세요. 서연아, 너무 좋아.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다면 더 빨리 먹을 걸 그랬어. 그날 로비에서 회장님과 몸의 대화를 뜨겁게 나눴다. 나의 조개는 새발게 부었고 회장님은 내 조개를 하염없이 먹었다. 회장님의 물건은 대물 중에 대물이었다. 내 조개는 이날 불타고 말았다.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어 마치 20대로 돌아간 듯 어디에서든 사랑을 나눴다. 중년에 찾아온 회장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재미있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은희입니다. 올해 51살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파란만장한 3년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강남 5성급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어요. 15년간 호텔업계에서 일하면서 VIP 고객 관리, 대규모 행사 기획까지 모든 걸 해봤죠. 남편은 건설회사 대표였고 고등학생 아들 민준이와 함께 여의도 80평 주상복합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죠. 당시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호텔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건 3년 전 봄이었어요. 아직 48세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 숨겨진 부채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사업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은행 대출과 사채까지 순식간에 50억이라는 천문학적 빚이 제 어깨에 올라왔어요.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저희 모자는 반지하 월세방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호텔 일도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빚쟁이 아내가 5성급 호텔 경영진으로 있을 순 없잖아요. 평생 호텔 로비에서 우아하게 걸어다니며 VIP들을 맞이했던 제가 이제는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호텔업계에서 15년 경력이 있다고 해도 45세 미망인을 선뜻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애매하고 경력은 과분하고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예전 호텔 동료였던 예진과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희야, 내가 아는 하우스 헬퍼 에이전시가 있어. 거기서 고급 개인 비서 일을 소개해준대. 너 경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개인 비서라 호텔리어에서 개인 비서로.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필요했거든요. 하우스 헬퍼 에이전시에서 소개받은 곳은 한남동의 이정우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65세에 제약회사를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이셔요. 부인은 10년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희입니다. 회장님은 생각보다 온화한 분이셨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이셨죠. 특히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을 하셨다고요? 강남호텔에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정우 회장님이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VIP 고객 관리와 대규모 행사 기획 경험이 많다고 말씀드리니까 단순한 하우스 헬퍼가 아닌 개인 비서 겸 하우스 매니저로 일해달라고 하셨어요. 첫 출근 날이 기억나네요. 회장님 댁은 한남동 언덕 위 단독주택이었는데 정말 품격 있게 꾸며져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희 씨, 제가 워낙 정리정돈을 못해서요. 처음 며칠은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호텔 일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도 호텔 조식처럼 정갈하게 준비했고, 지방 곳곳도 호텔 객실처럼 완벽하게 정리했죠. 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정우 회장님이 부산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보통 저녁 8시쯤 들어오시는데 그날은 오후 4시에 오셨더라고요. 마침 저는 다음 주 있을 중국 바이어 접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메뉴 구성부터 테이블 세팅, 꽃꽂이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정우 회장님이 제가 작성한 접대 계획서를 보시더니 정말 놀라셨어요. 호텔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봐서요. 바이어분들이 중국 분들이니까 중식과 한식을 적절히 섞어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그날따라 회장님이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 출장에서 있었던 일, 새로운 신약 개발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저도 모르게 일손을 멈추고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희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만나기 쉽지 않은데.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어요. 제가 과거에 호텔업계에서 일했던 경험담, 회장님의 젊은 시절 창업 이야기까지. 은희 씨,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저녁 드시겠어요? 혼자 먹으니까 너무 심심해서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회장님의 외로운 표정을 보니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정우 회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좋은 와인까지 꺼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와인 한 잔씩 마시면서 점점 편해졌죠. 은희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전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단순히 집안일만 하시던 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과거 호텔에서 일했던 이야기, VIP 고객들과의 에피소드, 그리고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었던 이야기까지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네요. 그런 일들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외로움, 삶의 고민들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죠. 오랜만에 마신 와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에 지친 마음이었을까? 어느새 회장님의 손이 제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놀라긴 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눈빛도 평소와 다르게 저를 여자로 보는 눈빛이었어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3번이나 사랑을 나눴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거친 손길에 저도 완전 빠져들었고요. 다음 날부터 정우 회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자상해지셨고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 꼭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에도 회장님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이번에는 더 비싼 와인을 꺼내주시면서요.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가 더 깊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또 조심스럽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결국 회장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회장님과 사랑을 나눈 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회장님의 손길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마약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에 저도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일찍 퇴근하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요리를 할 때면 뒤에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방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신체적인 끌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의 감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의 조카인 이미라 변호사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겁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미라는 35세의 똑똑한 변호사였어요. 회장님이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해서 가끔 찾아온다고 했는데 저와 회장님의 관계를 눈치채더라고요. 삼촌, 잠깐 얘기 좀 해요. 미라가 회장님을 따로 불러서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미라는 저를 째려보는 듯한 시선으로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죠. 회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은희 씨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후로 회장님이 조금 달라지신 게 느껴졌어요.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않으셨고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은희 씨, 미라가 저희 관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네요. 미라 변호사는 내 재산을 은희 씨가 노리는 일부러 접근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 은희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조카의 말에 흔들리는 회장님을 보니 정말 서운했어요. 회장님이 가족들 말에 흔들리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회장님의 태도가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지도 않고 저녁 식사 초대도 줄어들었죠. 일주일 후 미라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삼촌, 이건 상속 관련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뭔가 이상했어요. 미라의 태도가 너무 급했고 회장님도 당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미라야, 이게 뭐니? 혼자 계시니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서요.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끼어들었어요. 호텔에서 법무팀과 일하면서 이런 서류들을 많이 봤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재산관리권을 미라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회장님,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재산관리를 조카분께 완전히 넘기게 됩니다. 미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때 정우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미라야,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저 여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미라가 소리를 지르자 회장님이 정말 화를 내셨어요. 결국 미라는 서류를 들고 나가버렸고 회장님은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어요. 은희 씨, 정말 죄송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었던 내가 바보였네. 그날 밤 회장님이 저에게 프러포즈를 하셨어요. 은희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았으면 해요. 회장님이 프러포즈를 받고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이 차이도 20살이나 났고 주변 시선도 걱정됐거든요. 무엇보다 민준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엄마가 혹시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 그분이 엄마 일하시는 집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집으로 출근하고 어느 날부터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가 너무 안쓰러웠는데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가 훨씬 성숙했더라고요. 반지하에서 살면서 매일 새벽에 일하러 가시는 엄마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엄마, 이제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들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정우 회장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이런 고민을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직접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통화를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은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이들은 착합니다. 아버지가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는 좋은 분과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예요. 며칠 후 회장님이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통화를 하셨어요. 저도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다행히 아드님과 따님 모두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희가 해외에 있어서 자주 뵙지 못해 죄송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며칠 더 고민한 끝에 회장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은희 씨, 회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남동 집으로 이사하는 날 민준이도 함께 왔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한남동 고급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좋은 집이네요. 엄마 방도 너무 예쁘고, 이제 너도 넓은 방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회장님도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민준이 방을 따로 예쁘게 꾸며주시고 공부에 필요한 것들도 다 사주셨죠. 민준아, 이제 아버지가 됐으니까 내 공부는 아버지가 책임질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해. 민준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부부가 된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회장님은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짝 키스를 하면서 내 가슴을 주물렸죠. 제 조개는 또 주체하지 못하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회장님의 그것은 정말 어마했어요. 시간에 상관없이 사랑을 나누었죠. 주말에는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점도 찾아다녔죠. 때로는 단둘이 여행도 다녔어요. 회장님과는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은희야, 이렇게 함께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지낼 때는 여행 갈 생각도 안 했거든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정력적인 회장님과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는데 저도 몇 년 만에 느끼는 행복감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희 부부를 보고 참 좋은 커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흐렸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회사 일을 열심히 하셨고 항상 일찍 퇴근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에는 개인 비서로 시작된 관계였는데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거든요. 민준이도 새아버지와 정말 잘 지냈어요. 회장님이 민준이의 대학 진학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민준이가 원하는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의 건강도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의대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둘만의 시간이 많아졌어요. 민준이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끔 집에 오곤 했는데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그래? 정말 그래 보여? 아버님이 엄마를 정말 잘 대해주시는
게 보여요. 아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의 자녀들도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죠. 새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그러게요. 아버지가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새어머니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과의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간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관계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정말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했거든요. 이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51세가 되었고 정우 회장님은 71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민준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이가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민준이 의사 가운 입는 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민준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껴요. 회장님도 나이가 들면서 회사 일을 조금씩 줄이고 계세요. 그 대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고 계시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늙어가자. 저도 그게 소원이랍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날이 있어요. 남편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행복한 재혼에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 주변 시선, 아들 걱정, 그리고 조카의 반대까지. 하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장님은 저에게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 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장님께 젊음과 활력,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고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사연을 읽으신 여러분들도 저처럼 좋은 일 일어나길 응원할까요?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